수업이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작아. 하지만 바로 선택할게. 자, 우리 오늘 원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물론 파이라는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이요? 이제 원주율이라는 아이를 나중에 배우기는 하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이게 약간 아랫줄이 쓰셔가지고 분필에다 넣어놓으려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여기 조금 잘리게 되는데요. 우리 원주라는 아이를 배울 거예요. 원주. 원주는요, 우리 완전 원은 알아. 근데 이렇게 원이 뭔지는 알거든요. 그냥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주가 붙어가지고 원주라는 말이 아까 진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냥 원의 둘레라고 하면 되지 왜 원주라고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자에서 따온 거여가지고 원의 둘레는 너무 길다 보니까 두 글자로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줄로 줄이면 되는. 그거는 요즘에 이제 진율이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의 둘레를 한자로 줄이는 게 옛날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한자로 바꿔서 원주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거 원주 어떻게 구해? 라고 제가 물어보면 원의 둘레에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쌤, 원 좀 못 그리는데. 저희도 컴퓨스가 없는 걸? 분필에 구멍 뚫려. 여기 칠판에 구멍 뚫리면 저 혼나요, 원장님.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원의 중심은 뭐냐면 정말 이 원 안에 딱 정가운데에 찍혀있는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당연스럽게도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자, 선분 뭔지 알죠? 선분이 뭐야, 선분? 걷기는 선인데 어떤 두 점을 점과 점을 걷기 이은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원 안에다가는 선분을 되게 많이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 안에다가 제가 만약에 얘들아 거기 있는 그림에다가 선분 하나 그려볼래?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각자 다른 선분을 그리겠죠. 근데 여기다가 선분을 그릴 때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분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그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릴 수가 있어요. 늘리긴 했는데 그냥 봐주세요.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릴 수 있는 선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가 많은 선분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스럽게도 이 지름을 이 원의 중심이 딱 반으로 자르고 있는데요. 그때 요만큼은 우리가 지름의 절반이다 라고 해서 당연스럽게도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에는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여기서 용어가 2개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원에서는요, 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의 정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을 텐데 이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름이 뭐냐면 선분을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린 선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름의 절반을 당연스럽게도 지름의 반이다 라고 해서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율이 알고요. 반반지름. 반반지름 없어요. 진율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혹시? 왜 앞으로 갈게요. 여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 맨 앞으로 와. 맨 앞으로 와. 여기가 그나마 덜 추워요. 여기 가운데 자리가 좀 추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원의 둘레, 즉 원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원래 원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우리 이렇게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있어요? 아니요. 그치?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없단 말이야. 이건 그리기 힘든데요. 이렇게 원이 좋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원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얘가 뭘 한 거냐면 그나마 다각형 중에서 조금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말고 육각형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정육각형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육각형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길이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반지름이라고 한다 했죠, 이거. 원의 중심인데, 얘가 원래 지름인데, 그거의 반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을 6개를 그려주게 되면, 정삼각형이 6개가 생겨요. 정삼각형이 6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라면,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겠죠. 그 정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야 돼서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인데 정삼각형은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여기도 반지름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반지름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5, 6개의 반지름이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 안에 딱 맞는 정육각형의 둘레는 마치 원의 반지름이 6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지름이 2개가 모이면 지름이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2개가 모이면 지름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 6개는 다른 말로 지름 3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각형의 둘레는 결국은 지름이 3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집중 좀만 더 해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원주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을 지금 그려놨는데 원 그리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지금 여기 길이가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지? 용어로? 지름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지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하고요.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이 길이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럼 여기가 원의 지름이라면 이것도 원의 지름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도 결국은 원의 지름과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란 색깔 정사각형은 원의 지름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름이 총 4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원을 한번 봐보세요. 원이 정육각형보다는 커요. 그죠? 근데 정사각형보다는 어때? 작아요. 그렇다는 것은 요거 2개를 합치면 그러면 원이라는 아이는 정육각형의 둘레였던 지름의 3배를 한 것보다는 커야 하는데 근데 지름의 4배를 한 정사각형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원이라는 아이는 지름의 3배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름의 4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도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원이라는 아이랑은 아직은 친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친해져야 하는데 친해질 수 있을까? 지율이 너무 싫어하는데 방금? 친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문제 많이 풀어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흑대 못하고 있다고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푸는 거. 이 밑에 있는 걸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를 채워볼 건데 원에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원의 땡땡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지름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니까 이 친구는 원의 지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요? 원의 둘레여서 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의 둘레여서 원의 둘레. 그러니까 원은 이 도형 자체인데 이 도형 안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원보다 작은 정육각형은 원의 지름이 몇 개 있는 거랑 같고 3개 있는 거랑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각형은 원의 지름이 몇 개? 4개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라는 아이는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지름의 4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네. 조금만 더 익숙해져 봅시다. 배치 3쪽을 바로 풀어주세요. 자, 숙제 검사를 하고 친자 부분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준율이 6번 어려웠어? 네. 이거 확인하고 또 있었어? 근데 어제 밤에 막 풀어가지고 너 자꾸 소리 막 할래? 아니 막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했다며 그럼 너 입으로 아니 막이 아니라 그 다른 막이었어요. 뭔데 여기?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급하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0시에 했어요. 어젯밤에 달려다가 딱 생각이 나고 갔는데 다음 주에 휘영이 오면 그때 같이 해야겠다. 뭘요? 이거 프린트야. 아,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지금 휘경이가 없어가지고 휘경이가 적자 검사를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이게 제 전재산이에요. 주장이 전재산이야? 네. 그때 그 카드 그거 뽑아서? 알려버렸어요. 동생만 좋아하고. 동생한테만 좋은 일 했어? 원래 저도 오늘 엄마 따라서 그 놀러 가는 건데 응. 목요일 날 애들이랑 놀아야 돼서 안 갔어요. 엄마 지금 오고 있어요. 동생이랑 갔거든요. 다 했어? 아니요. 뭐야? 다 묻어서 좋지. 네. 응. 세 명일까봐 엄청 행할 줄 알았는데 준이가 와가지고 행하지 않는데 왜 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안 올 왜 뻔했냐고. 안 올 뻔했어요? 준이 왜 안 올 뻔했죠? 저요? 저 할머니 집 갔다가 응. 원래 일요일에 오는 줄 알았는데 그치. 길게 가는 줄 알았잖아 준이가. 그냥 오늘 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더 빨리 출발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출발했구나. 네, 시간 빨리 맞춰서 왔어요. 희영이 재밌게 놀고 있을까? 에버랜드 이쪽에 지금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런데 사람 엄청 많았대요. 많긴 할 거야. 아내들도 몇 개 있거든요. 아는 분들이. 저도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저 일요일날 시간장 갈 수 했어요? 있어요. 쭈루룩 제가 한 바퀴. 저 일요일날 시간장 갈수 있습니다. 다 가졌어요? 안 해도 될 거예요. 뭐가 틀린 것 같아. 긴 것부터 써야 하는데. 정육각형의 둘레는 지름이 몇 개 있는 거라고 그랬지? 3개요. 그치, 그 3개를 지워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어? 이거 쿠폰 만약에 찢으면 못 쓰죠? 찢으면 못 써요. 훼손되면 안 돼요. 가져도 돼요? 찢은 거요? 네. 가져도 되긴 한다만 내거 찢었어? 네? 내 거 찢어진 거야? 네. 내 찢은 부분? 살짝 와. 왜? 3.141592653538 다 외울 거예요. 네? 농담이야, 농담이야. 네, 이걸 외운다고? 농담이라고, 농담이라고. 4 6 농담이라고. 4 3 3 그만 읽으세요. 그만. 자, 우리 오늘 원주율이라는 아이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원주율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 준이랑 소희 같은 경우에는 연주랑 지민이 우리 전에 영상으로 저번에 파이데이 해가지고 3.14에 대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주율은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요. 원주가 들어가 있는데 율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와 비율에 나가는 그 율이거든요. 진율이 친구. 네? 진율이 친구. 하면 율로 끝나서 우리가 이거에 정확한 명칭을 해드릴게요. 얘는 지름에 대한 와, 이거 숫자 이게 뭐야? 원주의 비율이에요. 자, 근데 우리 비와 비율에서 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름 대 원주예요? 원주 대 지름이에요? 지름 대 원주. 지름 대 원주. 지름 대 원주. 지름 대 원주. 지름 대 원주.
원주 대신 원주는 지름. 왜냐면 에 대안이 붙은 게 뒤로 간다고 했으니까 에 대안이 붙은 지름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비율로 만들 거야. 그럼 이거를 비율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에 대안이 붙은 게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름이 분모로 가고 약 먹어서 안 먹었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아 그리고 여기에 원주가 들어가야 돼요. 원주. 지금 다음부터 마스크 써야 되겠다. 기침 너무 심해서 어머니께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름분의 원주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나누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원주 나누기 지름이었어? 지름 나누기 원주였어? 지름 나누기 원주. 원주 나누기 지름 아니고요? 지름 나누기 원주 맞아요? 확실해요? 아니 원주나는 원주 나누기 지름이에요. 우리 그때 분수 나눗셈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복습을 한번 하자면 분수에서 우리 옛날에 2 나누기 3을 처음 배웠을 때 2를 어떻게 3으로 나눠요? 말도 안 돼 라고 했었지만 그때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왼쪽에 있는 게 분자라고 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게 오른쪽, 분자에 있는 게 왼쪽에 가니까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아이는 다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이어서 지름분의 원주, 즉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계산이 되는 그 값을 여기서 나오는 그 값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그 값이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3.1415926535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반올림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3이죠. 만약에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3.1이죠. 처음 둘째 자리까지 하면? 3.14. 여기가 3.14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반올림을 할 거고요. 소수 셋째 자리부터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문제가 반올림을 했을 때 3인지,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한 거죠. 첫째 자리까지 하면 3.1, 둘째까지 하면 3.14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고정된 값일까? 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된 값인지 알아보려고 얘가 지금 3개의 원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 원주는 얘가 지금 측정에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는요, 요 원의 둘레 있죠? 원주. 이 원주의 길이를 얘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잰 거야. 이 원을 이렇게 착 펼치면 선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요, 이거 딱 끊어가지고 이거 펼치면 선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일자로. 네?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실이 있으면 이 실을 여기를 딱 끊어요.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 실을 쫙 제가 당기면 일자가 돼요. 그렇게 하면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른 그 부분 아니 그 자르면은 그냥 두둥건만 나는 거니까 길이가 없어지진 않아서 그거를 그대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43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측정을 했을 때 9.43cm가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제 원주율을 구해볼 건데 원주율 구하려면 원주 나누기 지름이야? 지름 나누기 원주야? 원주 나누기 지름. 두개 다 나온 것 같은데? 원주 나누기 지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눠볼 거예요. 자, 9.43을 3으로 나눴어. 9에 3이 3번, 4에는 1번, 13에는 4번, 0 붙여야 되죠? 0 붙여. 12. 10에는 안 끝나는데 3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반올림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여기는 3.143인데 저기는 왜 3.141이에요? 저쪽에 나오는 게. 이게 탄의 정확한 길이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길이가 아니어서 왜냐면은 3.14라는 아이는요. 그러니까 잠깐씩.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아이가 무한소수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심화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따 설명해 줄게. 끝나고. 왜냐면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본 건데 여기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니까 얼마예요? 1의 자리까지는 3이죠. 그지?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어때? 3.1. 여기까지 하니까? 3.1.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죠? 3, 3.14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에서 다 똑같이 나와서 여기가 실제로 3.1이 나온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어요. 자, 이번에 우리 제일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큰 거. 28.7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원주를 쟀는데 28.27이 나왔대요. 오, 크게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28.27을 뭘로 나눠야 돼? 9로 나눠야 돼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이거를 9로 나눠봤어. 그러면 9, 3, 27, 12에 9, 1은 9, 37에 9, 4, 36. 이거 진짜 한 번 들어간다. 9, 1은 9.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반올림 한번 해볼 건데 점 올려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반올림 하면, 여기까지 하면, 3.1. 여기까지 하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3, 3.1, 3.14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거 있잖아. 저기 끝나긴 한 거예요. 저기서. 뭐를? 이렇게 3.14가 아니 저기 위쪽이에요. 저게. 이거? 네, 이게 응. 끝이 나요? 끝 없어요. 끝 없어요. 왜요? 그건 중1 때 배우는데 중1 때 무한수수라는 거를 배워야 알아요. 신나누기 3은? 그런 느낌이죠. 10 나누기 3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똑같은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끝나지 않는 소수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무한소수라는 아이를 배울 거예요. 어렵네요. 어렵죠. 점점 심화가 될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일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라서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뭐라고 한다고요? 원주율. 그럼 여기 밑간은 원주율이네. 여기 원주율 같이 적어주시고요. 원주율. 자, 그럼 원주율은 뭐 나누기 지름? 오늘 지금 원주 들어가야 되죠.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야 원주율이 나오게 됩니다. 원주 나누기 지름. 자, 그러면 1번 원의 크기에 따라서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을 변한다 라고 했는데 원주 나누기 지름이 뭔데요? 3.14.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원주율. 이거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원주율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건 바뀌지가 않고요. 자, 이번에 원주는 지름의 약 3.1배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주 나누기 지름은 약 이 정도 나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원주율이 3.1 정도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냥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응.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문제들 다 3.14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자, 한번 오른쪽 금방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응. 여기는 막 원주를 쓰라는데 3.14 쓰면 된 거예요? 이거는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왜? 해보세요. 얘 나누어 떨어지게끔 준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그렇게 준 거야. 나눠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준 거야. 오.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다. 이제 5번, 6번에서 이상함을 느낄까? 왜요? 주어진 게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다 틀릴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되나 했네요. 잘하고 있는데요? 왠지 할 수 있어. 알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왠지 맞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몇 번 말하는 거? 5번. 원주율 구하려면 뭐 하는 게 뭐 하라고 했지?
원주 아니겠지? 이거 원주 같은 거 넣어요? 원주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살지 않아요. 그 지름이 얼마죠? 지금 그치 6이죠. 그걸 나눠주면 돼요. 아 그렇게 좀 속임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반지름을 일부러 주는 거. 속임수? 우리 속이고 싶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고 꼼꼼하게 잘 볼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꼼꼼한 사람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해버려야지. 학교에서 수업하면은 아직은 저기 막 필기 이런 거 잘 안 하죠. 많이 해요? 영어도 쓰는 거. 학교에서? 네. 영어에서만? 아니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도 쓰고 과학도 쓰고 사회도 쓰고 많이 쓰는구나. 아예 안 쓰는데요. 아예 안 써. 음악도 쓰고 선생님이 쓰라고는 하는데 응. 쓰고 싶은 사람은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 써요. 헐, 펜이 안 써? 결과는 쓰면은 뭐 선생님이 뭘 주시거든요. 그 문제도 안 적어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쿠폰 같은 거 뽑아가지고 저희가 가서 영화도 보고 과자 파티도 하고 그래서 애들 다 재밌었어요. 재밌겠다. 또 뒤집었어요. 어쩌다가 넘길 때마다 계속 찢어져요. 연기 때문에 찌는 사? 죽어가요. 아! 죽어가고 있어. 살살 넘겨야 돼요. 수희 책상에 잠깐만 뒤로 뺄게요. 잠깐 책상 뺄게요. 뭐예요? 자기요. 그거 오더노트요? 아니야? 선생님 공식이요? 네. 이거 뭐예요? 원하는 색깔을 고를 거거든요? 선물로 주는 거. 잠시만요. 선물로 주는 게 아니란다. 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지금 다 두 개씩 있거든요? 저 주황색. 그래서 이게 두 개씩인데 원하는 색깔이 진율이는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번호로 하죠. 1, 2, 3,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진율이 원하는 색깔은 뭐야? 일단 조사 먼저. 저- 준이 있어요? 저요? 응. 2번이나 3번. 아, 디자인은 다 얘예요.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저도 2번 아니면 3번? 저는 2번이나 4번. 2번 아니면 4번. 네. 연재는요? 갈색. 이거야? 4번이요. 4번, 이거 4번. 수인이는? 저 2번 아니면 3번이요. 2번 아니면 3번. 혜경이한테도 물어봐요. 희영아 뭐 하고 싶어? 희영이 너무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연재가 취향이 확실하니까 연재 먼저 이거 갖고요. 그럼 저 보라 색깔 가져갈게요. 보라색? 이 보라색. 예. 제가 민트색 하겠습니다. 수인이가 아까 뭐 번 번이었지? 2번, 3번이었나? 근데 수인이 이거 둘 중에 고르면 돼요. 까봐도 되나요? 저 보라요. 네, 보라색. 까봐도 되나요? 이거 준이가 민트색. 예. 까봐도 되나요? 까요? 까요? 네, 까줘도 돼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그냥 서로 또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선물로 드리는 아 거예요. 선물로요?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야. 선생님 나중에 달라고 얘기하세요. 달라고 얘기 안 하면 영상 안 본 거야. 이게 어떤 노트냐면, 네, 잠깐만. 수학할 때 뭐. 이게 이렇게 요즘 이거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거 그리드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모논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필기를 물어봤던 게 가끔 이제 과학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이제 고등학생들이 유전 이런 거만 막 DNA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DNA 막 그리고 그러거든요. 염색체 그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림 그리기에도 되게 좋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밑줄 역할을 해가지고 글씨 안 삐뚤어지게 써기에도 좋은 노트예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 노트인데 써야겠어요, 이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여서 딱히 수학 풀 때 써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원하는 곳에다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왜 감사합니다가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경이 이걸로 해야겠다. 희경이 이걸로 줄게요. 혜경이 자동으로. 오늘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희경이 이름 써놔야겠다.
껍데기에 써놓으면은 어차피 뺄 수 있으니까 쓰면 안 까먹게. 한번 써볼까? 벌써 게시하는 거야? 게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들도 줬는데 우리 예외 중에 친구들도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고3 빼고는 벌써 예술작품 만드는 건가? 제가 이거 고3 빼고 줬어요. 왜요? 비밀입니다. 고3은 이제 한 달 뒤에 수학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한 달 뒤에 수업 안 해요? 그 수능 안 보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 안 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되고. 수능을 어떻게 안 봐요? 그러니까 보는데 대학 들어갈 때 학교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 있고요. 수능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 있어요.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성적으로 대학을 갈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끝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느낌? 그럼 뭐가 좀 더 좋아요? 좋은 건 아니고, 만약에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끝까지 수능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학교 성적은 3년 과정에 공부한 과정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3년치가 다 함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야 된다는. 그쵸?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쌤은 수학교육과란 말이에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반영하는 과목이 국영수예요. 영어, 수학. 그리고 여기 기타 과목이 있는데, 이 기타 과목은 어차피 제2외 국어입니다. 중국어. 그리고 한문. 이런 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요거 말고는 안 해도 돼서 역사 공부 안 했어요. 과학 공부도 잘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한 거죠. 저 A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건 알파라는 애요. 선생님, 알파 선생님. 성분. 근데 저거 뭐 수능이랑 저 학교 이거 3년 과정이나? 3년 과정 중에 뭐가 좀 더 좋은 데에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는 그냥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더 쉬워요. 얘가 쉽죠. 왜냐면 수능은 재수생이 있잖아요. 재수생들의 경력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아이들이 심지어 지금 재수생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을 수능 봤을 때 경쟁해야 하는 학생이 더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냥 원래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능을 20만 명이 본다고 칩시다. 근데 재수생이 이번에 약간 10만이 추가된 느낌? 그래서 원래는 20만 명의 고3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재수생까지 포함이 되면은 경쟁 상대가 엄청 많아지죠. 근데 올해 재수생이 좀 많대요. 엄청 많아서 이번에 수능으로는 너무 도박이다. 왜냐면 수능은요 올해 11월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능은요 이 시험 한 번으로 대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3년 과정은 예를 들어 준이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학 시험을 딱 한 번 망쳤어. 근데 그 한 번 망친 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수능은요 진짜 여기서 수학 시험 망했어. 그럼 그냥 그 망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공부를 못해야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성적이 원래 1등급이 나오는 친구야. 근데 수능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재수를 하죠. 다음 시험에서 1등급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그런 땅이 없어서 선생님은 수능을 알고 이거 학교 성적으로 갔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18쪽으로 오세요. 118쪽. 오늘 개념 다 해요?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개념이 뒤에 더 있네요. 그럼요, 보이죠? 이거 다 7개씩 있어요. 오늘 한 5개까지 할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까지는 나갈 건데 일단은 한번 구해볼게요. 오늘 넓이를 구할지 모르겠어요. 원주 구하는 거는 할 건데요. 넓이 구하는 게 조금 걸려서 아무래도 원 파트가 설명이 하나하나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루즈할 수 있는데 좀만 더 힘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원주를 직접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못 구해요. 왜냐면 아까 진일이가 짚어줬듯이 원주율은요 끝나지 않는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할 수가 없잖아. 다 왜 했어요? 여기까지도 몰라요. 여기까지도 몰라요.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끝나지 않으니까 얘를 제일 끝이랑 곱해야 되는데 끝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올림한 값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매우 가까운 숫자까지는 구해줄 수 있겠다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원주율은 뭐 나누기 뭐라고? 지름. 원주 나누기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했었죠. 원주 나누기 지름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주를 구하고 싶어요. 원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주율이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했을 때 원주는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 원주 지름 곱하기 원주. 지름이랑 원주율을 지름 곱하기 곱해주는 원주율.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2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얘가 4라고 하면 이건 얼마죠? 8이죠. 근데 4 곱하기 2를 해야 8이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원주를 구할 때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해줍니다. 근데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공식을 계속 암기하고 있고 숙제에서도 외워서 해보세요. 이거 보면서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운 다음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체크할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원주율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주율을 3도 쓰고요. 3.1도 쓰고요. 3.14도 쓴다고 했었죠. 셋 중에 누구를 쓸 건지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원주 구하려면 뭐랑 뭘 곱해야 돼요? 9 곱하기 3.1. 그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인 9와 원주율의 3.1을 곱해야 돼요. 얼마게? 27.9cm가 나와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소수의 곱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율이 뭐해? 저 이거 쓰고 있어요. 이 오른쪽 거? 네. 오, 필기하는 거야? 네, 이거 제가 써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잘 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얘가 3으로 줄지 3.1로 줄지 3.14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두 개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의 원주를 구할 건데요. 내가 문제에서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그 원주율. 원주율! 지금 이거 원주율 얼마예요? 3.14. 3.14야. 그럼 우리가 이 가에 있는 이 원의 원주를 구해주려면 뭐랑 뭘 곱해야 돼? 5 곱하기 3.14. 그치, 5 곱하기 3.14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는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요. 얘는 지금 지름이 5, 원주율이 3.14니까 3.14랑 5를 곱해줘야 돼요. 3.14 곱하기 5는 15.7. 15.7. 오, 빨리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15.7이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친구는 6 곱하기 몇을 또 해줘야 돼? 3.14. 3.14를 또 해줘야 돼. 그럼 6 곱하기 3.14는 얼마게? 18.84. 84. 오, 분담 잘하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뭐랑 뭘 곱하라고 했냐면 지름이랑 원주율을 곱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 근데 우리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는데 얘가 반지름을 줬어. 속으면 안 돼요. 4 곱하기 3이 아니라 우리가 지름이 먼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원주 구하는 공식을 처음에 우리가 뭐를 외웠냐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름은 반지름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2개. 2개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름은 반지름이 2개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반지름 곱하기 2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주율을 곱한 거랑 똑같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 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그냥 이거 제가 앞으로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제가 그냥 반이 원주율이라고 읽을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냥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이 원주율이라고 제가 읽으면은 이 공식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반이 원주율. 왜냐면 나중에 반반 원주율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희양이 오면 같이 합시다. 자, 그럼 반이 원주율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반이 원주율 해줄 건데 이 원주율에 의해서 반지름이 지금 4예요. 거기다가 2를 곱하고 원주율은
3이라고 했으니까 3 계산하면 24. 24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얘들부터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 2, 원주율 계산하면 얼마예요? 18 이렇게. 그러니까 3 주면은 진짜 신나. 그냥 구구단만 하면 돼. 3 주면은 좋은데 얘처럼 3.14 주면은 이럴 줄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구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라고 했냐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이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지름이냐 반지름이냐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름이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 곱하기 원주율 줄이면 지원인데요? 지원이요. 제 이름으로 외우면 되겠다. 제 이름으로 외우세요. 지원 써주세요. 근데 반지름이 주어지면 반이 원주율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계산 연습해볼게요. 우리 지율이 소수 싫어하는데 어떡해. 아이 먹고 싶어. 지원하고 반이원이야? 이걸 또 해? 이거 공책 뜯어서 혹시 이거 쓰레기 나온 사람 이거 주세요. 제가 뭐 하나 한꺼번에 버릴게요. 선생님 뜯었어? 재밌는 선생님 버려줘. 어떡해. 연세도 뜯었어요. 안돼 3.14야. 3.14가 위에 있는 게 더 계산하기 좋을 텐데. 스트레스 곱하기 두 자릿수는 세 자릿수가 위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네. 그치? 그렇지. 25가 밑에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해요. 하필 25네? 엄청 크겠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휘경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휘경이가 하는 말. 할 수 있지. 귀찮을 뿐.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오,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대놓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서. 어떡해요. 할수 할 수. 계산 그냥 뭐 곱하기 하는 건 근데 좋거든요. 곱하기만 없던데. 곱하기는 좋은데 나누기 싫어? 나누기 그냥 그 어려운 건 공식이 있는 거 좀 싫어요. 공식 있는 거 맞아. 이 공식. 비례배분 그거 싫어요. 싫어요. 싫어. 비례배분도 공식. 비례면 본 사람이 6학년 6학년 2학기가 좀 공식이 좀 많아요. 그죠? 원에서만 해도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원주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의 넓이를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이 원주율 했잖아요. 원의 넓이는 반반 원주율이거든요. 지원. 그래서 그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서 나중에 반지름이 만약에 12야. 12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3.1서도 해야 돼요. 와 지원. 최강 귀찮은 거. 쌤. 지원. 근데 1 더하기 1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수인이는 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계속 그런 문제 그냥 계속 이유 없이 그냥 그 공식만 외우고 있는데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사실 공식이라기보다는 1개, 2개, 3개, 4개 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상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당연한데 그게 왜 뭐, 당연하냐가 이제. 뭐 하나가 된다고 하고 무슨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고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이거는 약간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가 아니라 개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1개, 2개, 3개, 4개라는 명칭을 배웠으니까 한 개가 추가되면 2개가 된다. 에서 차환이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딱히 크게 이유라기보다는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 1 더하기 1이야? 를 예를 들어서 수인이한테 하나 이렇게 치면 2개. 그치? 1개, 2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더하면 2개가 된다라는 사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2개. 그렇지. 애초에 그 수학책에다가 수학 문제집에다가 1 더하기 1 쓰면 다 있으잖아요. 근데 뭐 1이라고 우기는 애들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엽죠?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나와. 1 더하기 1이 5인 이유 막 이런 게 가끔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검색해봐. 1 더하기 1은 하고 검색하면 유튜브에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 너무 예쁘게 쓰는데요? 지율이 엄청 꼼꼼하게 썼어요.
오. 자, 다들 예쁘게 써주니까 되게 뿌듯한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원주 말고요. 이번엔 지름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지름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지름 구하려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엔 원주 구하려고 지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얘가 원주를 알려주고 지름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거꾸로 가보자. 우리 원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거 다시 복습.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괜찮이 지름. 완전하는 게 지름.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우리가 원주 구하는 거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원. 맞아요. 이거 지원입니다. 거기서 반지름이 나오면 반이원. 반이 원주율. 그죠? 반이 원주율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는 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 건데, 이 지름을 구해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8이에요. 원주가 2라고 합시다. 2일 수가 없겠죠. 16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요? 2죠. 왜냐면 16 나누기 네모가 8이라면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2가 왜 나왔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16 나누기 8을 하면 지름 나누기 원주. 끝이. 어이? 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니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야 지름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게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야 원주라면서요. 이거 이렇게 쓸게요. 원주가 왼쪽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서. 또 우리 구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눗셈 처음 배울 때 만약에 3, 7에 21이면 21 나누기 7은 3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착안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해요 라고 하면은 외우지 않고도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주라는 사실에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식만 외웠을 때 뭐 지름 어떻게 구하지? 가 너무 긴가민가 하면 외우기는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얘가 원주를 줬어. 그리고 원주율이 있어요. 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지름을 구하려면 원주 나누기 원주율. 그치? 지름의 원주율을 곱해서 원주가 나왔을 테니까 거꾸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서 지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56 나누기 3점을 써야 되는 소수연습이다. 4. 이거 너무 뻔하죠? 근데 4번 들어가요. 3, 4, 12여가지고 4를 곱해보면 딱 12.5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4cm구나 된 거예요. 자, 근데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몇 cm예요, 그럼? 6.28. 6.28은 뭐 6.28도 아니고? 6.28. 왜? 지름이 4인데? 이거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2cm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왜 2배를 했지? 원주율을 2배 하면 어떡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지름을 구하는 거 동그라미 해달래.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그니까. 아래 거 맞아요? 네. 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원주 나누기 원주율 곱하기 곱하기 반지름이 나누기 1을 해야죠. 지름을 구한 상태에서 나누기 1을 해야 반지름이 나오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지름을 한번 구해볼게요. 원주가 15cm인데 원주율이 3이야. 그럼 지름은 뭐 나누기 뭐? 15 나누기 3. 계산하면 5. 그래서 여기다 5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원주가 21인데 원주율이 3이야. 그럼 지름 구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4. 7을 3을 해서 7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귀찮죠?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쉬워요. 되게 잘 채웠는데 빼고 가세요. 저도 예쁘지 않아요? 근데 글씨 크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둘다. 121쪽, 121쪽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왜요? 생일이 1월 21일이에요. TMI. 그리고 11 곱하기 11 하면 121 나와요. 오. 그냥 그렇다고. 이제 풀어보렴. 121쪽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생일이 12월 19일이어서 이게 안 나와요. 12월 19일이라서 쪽수를 넣을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우리 1200쪽까지 있는 거 하려면 이따만한 거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저는 925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925 페이지까지 나와? 그러면은 준이도 진짜 엄청 두꺼운 책이어야 돼. 2만 원. 쌤이 바지 특징에 뭐 없으려나? 뭔가 이거 엄청 두꺼운 거 있었지? 수월하게 2만 원 거 있는데 몇 쪽까지인지 볼게요. 1300이
그 정도. 이게 560도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560이야. 그럼 이거에 거의 양2배. 그 진율이 하려면 이거의 2배보다 더 두꺼운 건 이거 이만해야 돼. 진율이 생겨 나오려면 이만해야 돼요. 저그 국민 사전 같은 거 있는데. 천이백 31쪽까지 있는 책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생일에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쪽수로. 잘 보고 해주세요.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야 지름이 나와요. 오케이, 지름 구하는 건지 반지름 구하는 건지 확인 잘 해주시고, 반지름 구하는 거면 반지름에 맞게 나누기 2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기침 많이 해서 어떡해. 죽으면 안 돼, 지율아. 지금 참으려는 거예요, 기침을. 어떡해. 힘들겠다, 진짜. 좀 귀엽다. 네? 아니요. 우리 완전 암사하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다 했어요. 다 했어? 응? 빨리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빠르. 다 했어요. 모르겠다. 수업을 잘 들어야지. 어? 아니, 연재가 암산을 좋아해서. 암산을 좋아한다고요? 네. 암산 절대 못. 어떻게